지난주에 이어 격포권에 출조를 계획한 박진철 프로는 전문 출조 차량을 이용하여 회원들과 함께 먼 길을 달려왔다. 주말의 출조길이라 일행들의 낚시 준비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새벽 바다를 가르며 떠나는 곳은 목표로 했던 격포권 먼 바다의 왕등도이다. 탐사 개념의 이번 출조는 왕등도의 갯바위 참돔 낚시 시대를 열게 될 계기가 될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갯바위에 내린 그는 새벽 바다를 즐긴다. 대한민국 갯바위라면 안 밟아본 섬이 없는 그이지만 이곳 왕등도는 그의 낚시 활동에서도 처음으로 찾는 섬이기에 오늘의 감회는 새롭다. 테크니션, 그 17번째 시간은 이곳 왕등도에서 시작된다. 테크니션 17번째 바다와 함께합니다. 자, 지난 시간 앞으로는 뱅에돔 낚시를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제가 2번이나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 딱 한 번만 더 용서를 해 주십시오. 제가 도착해 있는 이곳은 서해 격포권의 먼바다에 있는 왕등도라는 섬에 도착해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이곳에서 탐사 개념의 참돔 낚시를 대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왕등도는 감성돔과 돌돔 위주로 낚시가 진행되는 곳이고 참돔 낚시는 거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자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지난 격포권의 방송에서 왕등도 주변의 준악 어선들에 의해서 대물급의 참돔들을 여러 마리 확인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참돔 낚시를 대상으로 하면서 이곳 왕등도의 참돔을 탐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인들과 다시 한번 찾아서 참돔의 조항을 확인하자는 약속이 있었기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재미있는 참돔 낚시 이야기 한 다음 시간부터 정말 뱅에돔 낚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어는 참돔이다. 지난 격포권에 출조해서 현지인들과의 참돔 탐사 약속을 했었던 그는 오늘 왕등도에서의 참돔 낚시에 나서게 된 것이다. 탐사 개념의 참돔 낚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왕등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성돔과 씨알 좋은 농어들 그리고 돌돔까지 3대 어종으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자, 참돔 낚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는 오늘 섬으로 출조를 하면서 분명히 이곳에서 참돔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몇 가지. 첫째는 조류, 그리고 물 색깔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해권은 최근 들어 참돔 낚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이 왕등도권에서 낚시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분명히 같은 조항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고기를 또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낚시하는 흔적도 전혀 없는 그런 곳이지만 포인트를 읽어가면서 천천히 대상어종인 참돔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내리는 포인트에서의 낚시. 그를 살짝 흥분되게 만드는 것일까? 사뭇 진지한 그의 모습이 읽어진다. 자, 첫 번째 사용하는 채비와 장비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줌대인데요. 2호 원정 2호대를 들었고 6000번 릴에 3.5호 원줄이 200m 정도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목줄은 4호 목줄로 시작을 하고요. 처음 내려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바닥 지형, 수심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지금 조류는 가벼운 전유동 낚시도 통할 정도의 조류지만 2호찌 반유동을 사용해서 그렇게 크게 깊은 수심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 10m권부터 서서히 가까운부터 먼 곳까지 어느 정도 수심 파악을 한 후에 그때 채비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출이 시작되고 갯바위 낚시의 정점이 되는 새벽을 맞이한다. 자, 사전에 아무 정보도 없는 섬,
그리고 포인트에 내렸는데요. 아침에 날이 밝고 들어왔기 때문에 포인트의 선정은 조류의 흐름을 보고 내렸습니다. 자, 참돔 낚시의 조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본류대가 바로 받치는 곳이었는데요. 제가 선자리로 낚시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이렇게 옆으로 감아도는 자리를 하고 있지만 본류대가 바로 받쳐서 약간은 까다로운 조류지만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내리고 밑밥이 몇 숟가락 들어가자마자 조류가 뻗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참돔의 입질을 받을 확률로 본다면 약 7, 80%는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조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밥이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먼 바다로 흘러나가는 이 조류에 태워보낸 밑밥들, 주변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참돔들이 있다면 분명히 반응하게 될 텐데요. 낚시를 시작하고 한 30분 정도 집중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분명히 입질이 닿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낚시가 시작되는 시간. 꾼이라면 모두가 그러하듯 설레이는 가슴을 감출 수 없는 시간일 것이다. 자, 오늘 출조길도 제가 운영하는 동호회 회원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3회였던가요? 4회였던가요? 맹골도 출조길에도 함께해서 아주 재밌는 손맛을 보셨던 분입니다. 우리 김석창 씨와 신상은 씨 두 분 함께 했는데요. 인사드리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사개념의 낚시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함께 낚시를 하면서 고기의 입질을 받아내는 것이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같은 포인트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죠. 예, 오늘 박프로님과 왕등도에서 함께합니다. 그 왕등도 참돔 낚시로는 처음 갯바에서 지금 낚시를 시도한다는데요. 시작 전부터 일단 가슴이 좀 많이 설레입니다. 오늘 낚시하는 동안 이 설레는 마음 참돔 얼굴 보고 더 설렐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멋있는 분과 멋진 바다에서 처음 내리는 포인트에 내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한번 열심히 해서 멋있는 놈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화이팅!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고자 회원들과 함께 낚시를 한다. 참돔 낚시에서는 비교적 많은 밑밥이 들어가고 또 그 사이로 채비를 흘리는 것이 참돔 낚시이기에 두세 사람 정도가 함께하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박진철 프로, 대상어가 가까이 와 있음을 예감하는 것입니다. 그의 집중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엄청난 입질과 함께 그의 왕등도에서의 승부가 시작된다. 참돔이 분명한데요. 야, 이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큰 놈이네요. 참돔이라면 이 정도 차고 나갈까? 거의 90cm는 바닥에서 완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샤! 먼 바다로 약 40-50m 차고 나간 상황인데도 계속 바닥에 붙어 있는데요. 자, 터트려도 좋으니까 얼굴은 보고, 이야, 얼굴은 보고 터트리겠습니다. 꼭. 야, 정말 큰 놈이네요. 자, 여기 있어서 열을 감는데 숯불로 봐서는 한 50m 정도는 좀 차고 나는 것 같은데,
완전히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참돔 낚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 참돔 조항이 없는 곳에서 바다 입질이라 얼굴을 보지 않고서는 참돔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데요. 야, 스크롤 완전히 좋은 상인데도 으쌰. 야, 완전히 바닥에 붙어 있네요. 이 정도 씨알이라면 일단 90cm를 넘어가는 씨알이 분명합니다. 참돔이라면. 제가 지금 4호, 3.5원줄에 4호목 줄인데요. 어떤 짓을 줄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샤. 야, 날려오면서 이쪽으로 감는데요. 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아. 옆으로 나와. 그렇지. 우쇼. 아, 감는다. 우쇼. 우쇼. 아, 참돔입니다. 자, 일단 참돔임을 확인을 했는데요. 마지막 순간, 다 맞습니다. 아우, 힘들어. 자, 내리가기가 힘든 상인데요. 이 상태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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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아! 90cm를 훌쩍 넘기는 참돔입니다. 그의 승리다. 메다급 되겠는데요. 90cm는 훌쩍 넘고 재봐야 될 것 같습니다. (90cm) 정도로 봤었는데 자를 갖다 대봐야 알겠지만 밑에 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머리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94cm) 야, 잠깐 94cm가 나오는 참돔이네요.
새 참돔답게 워낙 체오가 높아서 거의 미터급에 가깝다고 생각했었는데 94cm가 나오는 참돔입니다. 아, 정말 기분 좋네요. 참돔이 나오지 않는다는 섬 왕등도 주변 어선에서 나오는 고기들을 보고 분명히 참돔이 나오게 될 것이다, 탐사 개념으로 들어가 보자, 분명히 나온다 하고 지인들까지 대동해서 들어왔는데 제대로 된 참돔의 모습을 구경하게 됩니다. 왕등도는 앞으로 참돔 산지로서 봄철 대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확실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등도 바다의 미녀 참돔입니다. 기록급의 참돔이 모습을 보였다. 갯바위 참돔 낚시를 잘 하지 않는다는 왕등도에서 낚은 참돔이기에 그 성취감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해 갯바위 참돔 낚시에 공식 기록어가 될 것 같은 대물의 출현에 흥분될 만도 한데 그는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는다. 한바탕 땀을 쭉 흘리고 났더니 몸은 개운한데 아직 손목은 좀 떨립니다. 90cm 초반의 고기였지만은 그 최고에서는 힘보다는 훨씬 힘이 강하네요. 조류가 그래 세찬 상황도 아니었고 썰물이 끝나는 거의 끝썰물, 참돔 낚시 그렇죠. 끝썰물, 초들물, 대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대인데요. 그 물때에 맞는 고기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정조 상황, 물이 거의 서 있는 상황인데요. 들물로 바뀌게 되는 그 시점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낚시를 하는 우리 동호회 회원 두 분 제찌와 거의 붙여서 같이 흘리고 있는데 같은 수심대, 같은 채비, 그리고 같은 에리어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요 물이 들물이 되면서 바뀌기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썰물보다는 들물의 수온이라든지 고기 활성도가 좋아지죠. 초설물, 끝설물에 받은 입질이었지만 초설물 더욱 기대를 해봅니다. 올해 수온 상승폭이 아주 더디죠. 그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이것도 지금 잡어의 활성도 또 참돔의 입질도 시원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초반 시즌에 맞는 그냥 스무스하게 싹 감아드는 그런 입질이었습니다. 자, 한두 번의 입질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탐사 개념의 낚시였지만 한 번의 입질로 완전한 참돔 포인트가 형성되고 참돔의 산지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꼭 한 마리 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물의 출현으로 갯바위의 분위기는 고조되고 함께한 두 사람의 낚시도 더욱 진지해진다. 탐사 개념의 낚시이기에 한 마리로 만족할 수는 없다. 더욱 낚시에 집중하고 참돔을 공략하지만 조류의 흐름은 점점 좋지 않게 진행되고 있었다. 참돔 낱낚시를 하면서 크릴 밑밥이 들어가면 대부분 크릴 미끼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기장 조건이 좋지 못한 날, 파도가 너무 많이 치거나 혹은 잡어가 갯바위 주변에 잡어가 많을 때 어느 정도 흘러갈 때까지는 잡어에게 따먹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는 이제 깐새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처럼 잡어가 전혀 없는 날 이럴 때는 물론 여러 마리 깨기도 괜찮지만 한 마리의 크릴, 한 마리의 크릴을 아주 이쁘게 이렇게 저는 등깨기를 했는데요. 바로 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버틸 수 있고 다리가 밑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나불거리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한 마리만 이쁘게 깨더라도 대물급의 참돔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크릴 미끼가 됩니다. 이리 흘리 봤어? 저쪽에 보이지? 한 3-40m 갯바에서. 이쪽에서 쳐갖고 이쪽으로 흘렸거든요. 이거는 완전 여밭이다 지금 보니까 이쪽이. 막기도 딱 저리 가네. 이 발밑에 주면 저리 싹 가네. 뭐가 있어도 안 있겠나. 여기서 요리 흘리는데 의미 두지 말고 이리 흘리다 미끄럼 걸리면 줄여갖고 저리 보내보자. 이제는 사겠고. 좋았어. 야, 좋아.
스프링 안 나갈 때는 애비를 줘, 애비를. 내려가라, 내려가라. 천천히.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라. 감으면서 내려가고, 아이고, 아이고. 아쉬운 석장 씨의 터뜨림이었다. 자, 포인트는 우리가 찾는 거야. 이야기했듯이. 썰물에 저리 간다고 해서 저기만 고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좋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공략하고자 했면서 입질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지금 그 유실을 받아 터뜨렸는데요. 이 왕궁도에 참돔 탐사차 이제 들어와서 참돔 유실을 처음 받았는데 시야는 좀 컸던 것 같은데 상황이 조류가 이제 지금 좌측에서 우측으로 조류가 바뀐 상황입니다. 바뀐 상황에서 계속 감시 낚시를 좀 치다가 보니까 그 박보님께서 아니다, 그쪽은 아니다, 지금 조류가 바뀌었으니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한 곳에 뭉쳐서 그 찌를 태우는 게 훨씬 확률적으로 높이는 기회다. 그래갖고 지금 옮겼는데 입질 받아서 좀 터졌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거의 이제 붙어갖고 터졌는데 좀 아쉬운데 열심히 한번 더 해서요, 참돔 얼굴 꼭 봐야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류가 바뀌고 있었다. 변해버린 조류를 읽은 박진철 프로는 일행들에게 공략 포인트를 바꿔야 함을 지적했고, 어김없이 대상어의 입질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박진철 프로, 마치 물속이라도 보는 듯 그가 바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참돔 낚시를 하면서 낚시 이야기 하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cm가 넘는 대형급 씨알의 참돔을 낚았는데요. 올리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발밑에 와서도 아슬아슬했었죠. 참돔이라는 어종은 다른 어종과 달리 입질하는 그 순간부터 아주 강하게 채비를 가져가면서 릴에 있는 드랙이 다 풀려나가거나 낚싯대가 완전히 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그 초반 대응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쉽게도 우리 김석창 씨 한 마리 낚았습니다만 발밑에 다 와서 터뜨리게 됐었죠. 자, 오늘은 이 참돔 낚시를 하면서 히트 후 그 릴링 방법에 대해서 재미있게 실내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참돔을 만났습니다. 90cm를 넘기는 아주 대물급의 참돔이었는데요. 사실 이 탐사 개념의 낚시에서 촬영을 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했었지만 이 한 마리의 참돔이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 현지에서는 이곳 왕등도 참돔 낚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었죠. 감성돔과 돌돔 위주로 낚시가 진행되는 곳이었는데 참돔은 항상 주변에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단지 다른 어종들에 비해서 서해권에서는 인기가 조금 덜했었고 또 전용 장비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한 마리씩 걸더라도 대부분 터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현지 지난 방송에서 격포권 낚시를 하면서 현지 상황들을 조합해 볼 때 이 시즌에는 분명히 큰 참돔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에 이번 낚시를 참돔 낚시를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자, 대물과의 승부. 우리가 대형 참돔을 걸었을 때 고기를 터뜨리게 되는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째는 재물 걸림, 제대로 걸리지 않은 겁니다. 바늘이 양쪽 입원줄에 제대로 딱 박혀버리면 줄이 끊어지면 끊어지지 바늘이 빠지지는 않는데요. 아주 양쪽 피부에 설 걸리거나 또 아래 위로 이빨이 있는 턱에 박힐 경우 바늘이 완전히 박히지를 못하죠. 바늘 끝만 살짝 걸려있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 사실 이런 경우는 운이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걸리지 못하고 바늘 끝이 어디에 박히느냐는 꾼이 조절하기가 참 힘이 들죠. 특히 참돔 낚시처럼 챔질보다는 고기 스스로가 확 가져가면서 걸리게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운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묶음 상태. 이 묶음 상태라는 것은 채비 전체를 연결하는 묶음 상태를 말하는데요.
원줄과 목줄을 연결하는 양쪽 도래, 그리고 연결돼서 바늘까지 묶는 과정에서 목줄이 4호 이상의 두꺼운 줄을 사용하다 보니까 바늘과의 연결 부위가 단단하게 매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꾼의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항상 채비를 단단하게 묶여 있는지 전체 채비 구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기 터트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로 이 여슬림. 자, 이 여슬림은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자, 1번은 운에 맡긴다.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 2번 이 묶음 상태는 꾼의 실수, 꾼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이 여슬림 역시 꾼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대물과의 승부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대물과의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세 가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침착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강약의 조절. 세 번째, 집중력. 이 세 가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돔의 입질. 순식간에 낚싯대로 확 가져가는 그런 입질을 봤는데요. 그것도 가져가는 순간 대물림을 직감하게 되면 침착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하지만 고기라는 것은 고기일 뿐 이 입질을 터뜨려도 된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릴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잃지 않고 갖고 계신다면 침착하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꾼이 침착하고 침착하지 못하고는 아주 상당한 확률의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단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 어떤 고기가 걸리더라도 어떤 입질이 들어오더라도 터뜨려도 상관없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강약 조절인데요. 강약 조절은 참돔의 릴링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참돔은 초반 입질 타이밍 때 최대의 힘을 쓰죠. 그때 맞짱을 뜨기 위해서 스프를 쥐어버리고 혹은 스프를 잡아버리고 같이 힘을 쓰게 되면 고기는 자기가 차고 나가고 싶은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는 이쪽으로 차고 싶은데 내가 힘껏 당겨버리면 고기의 생각과 틀리게 좌우로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때 주의 여슬림 확률이 아주 높게 되죠. 따라서 고기가 힘을 쓸 때는 버틴다고만 생각을 해주시고, 자, 고기가 한풀 꺾이게 되면 그때 릴링으로 고기를 띄워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면서 고기는 서서히 꾼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강약 조절을 잘 기억하셔서 고기가 순간 힘을 쓸 때는 버텨준다는 기본으로 약간의 길을 열어주고, 또 그 힘이 한풀 꺾이게 되면 내가 그 순간을 고기를 띄워낸다는 마음, 그 과정을 반복하시는 것임을 잘 기억해 두시면 확률을 다시 한번 높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집중력. 제가 이야기하는 집중력이라는 것은 후반부 혹은 마무리 부위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대물 참돔이 되면요, 먼 데서 히트를 하더라도 릴링을 아무리 빠르게 힘을 들여서 하더라도 고기가 올라오면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계속 바닥층으로 붙어오면서 딸리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먼 데 있을 때보다도 중반 혹은 가까이 올수록 고기를 터뜨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 위험해지는 거죠. 가까이 올수록. 왜? 멀리 있을 때는 낚싯대와 고기가의 간격이, 이 각도가 넓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점점 가까이 오면서 이 각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갯바위 턱이나 유에 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서서히 원줄이 들어가는 방향을 보면서 또 수영이 낚시 자리 주변에 지형 지물을 보고 끌어올리면서 저기로 들어가면 안 돼, 저기는 위험한 자리야 하는 그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고기가 완전히 띄워서 뜰채에 담는 순간까지 긴장해야만 대물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면 올 봄 시즌 큰 입질을 받더라도 침착하고 적당한 강약 조절,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면 누구든 대물을 만나실 수 있는 확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창 씨의 입질이 불발로 끝난 후부터 입질이 뚝 끊어지고 있었다.
기상이 조금씩 변하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날. 오전 낚시를 계획으로 나온 출조길이기에 철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참 요즘 일기예보 많이 정확해졌죠. 오전에 날씨가 괜찮다가 오후에 비 소식이 좀 있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늘 봐서는 쏟아질 비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저희들 일정이 이 왕등도에서의 참돔 탐사 낚시를 오전에 마치고 철수하는 길에 그 폭격섬 주변 지난 시간에 찾았던 곳이었죠. 거기서 간단하게 감성 낚시를 조금 하고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철수 시간이 다 돼갑니다. 자, 뭐 포인트를 한번 옮기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곡이었죠. 참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참돔 낚시를 전혀 하지 않는 이 왕동도에서 자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한 마리로 조금 부족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또 우리 일행이 고기를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참돔이었습니다. 자, 이걸 왕등도는 앞으로 제 기억에 아주 훌륭한 참돔 낚시터로 남게 될 그럴 곳인데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수하면서 잔잔한 손맛이지만 재미있는 감성 낚시 잠시 이어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만권 감성돔 낚시로 포인트를 옮기기로 한 일행은 기록급의 참돔에 대한 추억을 남기기 위한 왕등도를 뒤로 하고 포인트를 이동한다. 아직 손맛을 못 본 두 사람. 아쉽지만 내만권의 감성돔 낚시에 기대를 걸어본다. 두 사람 이제 기억나요? 안 나지? 방송에서 잘 생각해 봐봐. 지난 그 격포권 그 방송 나갔을 때 제가 내려서 낚시를 했던 그곳입니다. 그곳이고, 이게 중썰물 때 내려서 한두 시간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인데, 뭐 기상 조건이 좋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퇴근길 포인트네. 철수길 포인트. 그래서 딱 1시간 반 정도 낚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고 갑시다. 자, 뭐 참돔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나는 한 마리를 낚았는데 또 절반의 손맛 창희씨 또 여보십시오. 아직 손맛을 못 보고 있는 우리 또 상은씨. 자, 이 자리는 내가 낚시를 했을 때 요 앞에 보이는 여 있죠. 이게 지금 한 10분만 있으면 나옵니다. 여기가 입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중간 요 고리에서 이렇게 조류가 흘러나오고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고 합수되는 지점이죠. 본류가 콸콸 갑니다. 그 본류와 본류 사이에 흘러가는 요 분수지대 여기를 공략하면 되니까 어차피 세 사람이 못 써요. 두 사람은 로테이션이 돼. 두 사람 요 한 10분만 있으면 빠지니까 빨리 준비해 가지고 오늘은 두 분이 저리 올라서세요. 올라서면 저는 또 낚시 안 해본 자리에 군데군데 한번 해볼 테니까 손맛 보고 들어갑시다. 박진철 프로, 몇 번 낚시를 해본 포인트이기에 입질이 집중되는 포인트를 두 사람에게 양보한다. 오늘 손맛을 못 보고 있는 석창 씨와 상원 씨. 낚시 시간이 짧은 여치기 낚시이기에 손놀림이 바쁘다. 두 사람 감성돔을 만날 수 있을까? 그때 좋은 시간이다. 자, 대만 세워줘. 대만 세워줘. 발 밑에 여감. 그렇지. 대만 세워줘. 자, 고기 다 떴다. 이런. 아이고. 아저씨, 첫 고기야. 우리 상은 씨가 낚시가 많이 늘었습니다. 맹골도 편이었죠. 그때 51cm 저와 함께 낚시를 하면서 본인 기록을 깼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40 정도만 넘어가는 시알의 감성을 받으면 조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요즘 옆에서 보고 있으면 고기를 걸게 되면 제법 여유도 부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터뜨렸는데. 수심이 얕은 여밭에서의 낚시이기에 첫 고기의 터뜨림은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그들의 행복한 추억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철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지나가는 비가 아니고 이번에는
계속 내릴 필요 보입니다. 자, 바다상 알 수 없습니다. 이 포인트는 땅이 없는 포인트로 이름이 난 곳인데 오늘 조건은 또 맞지 않는 모양입니다. 손맛 못 본 우리 두 사람 감성동 손맛이라도 보고 들어가려 했는데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왕등도 벽폭권 먼바다에 있는 왕등도 감성돔과 돌돔으로는 아주 이름난 곳이지만 그동안 참돔 자원이 보호되지 않은 그런 곳이었는데요. 오늘 참돔 탐사 겸 나왔던 왕등도 출조길에서 시야 좋은 참돔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앞으로 왕등도는 돌돔과 감성돔이 이어 참돔의 산지로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